안녕하세요, 케일라입니다. 오늘은 사연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존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정신건강이 좋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죠. 그러면 자존감은 뭐고 자존심은 뭘까요? 자존감은요, 영어로 self-esteem. self-esteem이라는 소리는 스스로 자기를 존경하고 존중할 만하다고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내 스스로 자신을 인정해 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자존심은 뭘까요? 자존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self-pride라고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는 거죠. 아까 self-esteem, 자존감하고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심은 솔직히 높다고 얘기 안 하죠. 자존감은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고요. 자존심은 세다 아니면 자존심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존심이 센 거는 자존감이 높은 거와 같은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겁니다. 그럼 자존감은 self-esteem, 자존심은 self-pride인데요. 내용은 비슷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pride,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정신건강이 좋다 그러는데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정신건강이 좋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서 사연을 들어보고 같이 얘기를 해본 결과를 보자면요. 자존감이 높은 것과 자존심이 센 거는 둘 다 본인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하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해낸 거는요. 자존감은 그 관점 자체가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요. 내가 나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존경받을 만해, 존중받을 만해, 나는 존귀해 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한테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라는 건요. 비슷한데 관점이 다른 사람한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비슷한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쭈뼛쭈뼛하고 자기의 의견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 이런 특징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정말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본인도 아니면 주위 사람도 이런 분들 꽤 많이 보실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화를 잘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존감과 자존심의 의미가 비슷한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큰 특징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화를 잘 안 내요. 반면에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요. 화를 벌컥벌컥 잘 냅니다.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을 하죠. 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관점이 나에게 있는, 남이 뭐라고 하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이 나를 나쁘다고 얘기해도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이고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내 관점에서 이미 그렇게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기분이 상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존심이라는 거는 바깥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데, 자존감이 낮다는 거는 내 관점에서 나를 봤을 때 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줬을 때 내 가치가 살아나는 거, 그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는 관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의도하지 않은 그런 말인데도 오해를 굉장히 잘 하고요. 화를 자주 냅니다.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일에 많은 것들을 남 탓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무슨 일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잘못되면 그게 내 인생이건 다른 사람의 인생이건 상관없이, 이번 내 인생이 잘못된 것도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주의해서, 아니면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의 문제들 중에서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 부분이 그 자존감이 낮은 분들, 자존심이 센 분들과의 관계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화내고 삐지고 오해하고, 그것을 풀고 다시 메이크업하고 하는 거에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그리고 가장 큰 감정 낭비라는 걸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코치를 해드릴 때에는 그 퍼스널리티 긴 거 말고 짧은 걸로 제가 테스트를, 일단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 문제인지 내 문제인지, 물론 100% 그 사람 문제거나 100% 내 문제인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도요, 제가 초록불에 지나갔는데 빨간불에 오던 차가 제 차를 쳐도요, 100% 제가 잘한 거고 그 사람은 100% 잘못한 거다, 그렇게 안 그럽니다. 보험회사에서 하는 일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상대방이 빨간불에 지나간 그 사람이 80% 잘못을 했으면 나한테도 20%의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진짜 세세하게 구분을 해서 서로가 보험료로 이렇게 서로 받아내고 싸우는 그런 팀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명명백백한 일들도요, 100% 누가 잘못하고 100% 누가 잘했다라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 인간관계에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기질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알고 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했을 때에도 무조건 다른 사람 내에 탓을 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를 가끔 하는데요. 제가 자존감 테스트를 하나 찾아서 해드리려고 영어로 된 거를 막 제가 번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구글링을 해봤더니 아주 한글로 쉽게 편하고 친절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해보지 마시고 그 심리학자 중에 로젠버그라고 있습니다. 로젠버그 자존감 테스트, 그냥 한글로 로젠버그 자존감 테스트 이렇게 쓰니까 나오더라고요. 한 번씩 해보시고요. 나의 자존감은 어느 정도의 레벨에 와 있나 한번 그거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자존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부모에게서 양육된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다는 거 벌써 이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자존감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요. 오늘은 우리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존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스스로 내가 인정받을 만하고 존중받을 만하고 능력이 있고 성취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내 관점에서 나를 보는 마음,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 갖고는 반쪽짜리 자존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다른 반쪽은 나의 가치가 그 정도로 존중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가치라면 상대방도 다른 사람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 두 개가 합혀졌을 때 그게 진정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헷갈리시는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고요. 그러면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존감이 높은 거와 자존심이 센 거는 다르다. 많은 특징이 있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화를 낼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모든 일이 화를 낼 일이다. 그리고 내 자신만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쪽짜리 자존감이다. 내가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 상대방한테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두 가지가 만족했을 때가 정말 자존감이 높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실 때 너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잖아. 너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고 네가 배고프니까 나도 배고프고 네가 슬프니까 나도 마음이 아파. 너가 나야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담한테 정권을 맡기셨거든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자존감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내 자신 하나만 놓고 말을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상대방도 나이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그게 100점짜리 자존감입니다. 오늘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내가 자존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으신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젠버그 자존감 테스트 한번 찾아서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케일라였습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